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9장의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정연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비정연파라고 되어 있네요.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가 아닌 것. 정연파는 뭐예요? 사인파죠. 사인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연파에 대한 파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파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연파에 대한 전압에 대한 식을 VT는 루트 2 V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가 아니니까 정연파가 아닌 파를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러한 파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비정연파는 왜 생기겠습니까? 고조파라든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정연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정연파는 VT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비정연파는 얘의 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VT는 해보니까 A0 플러스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BN의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비정연파는 많은 주파수, 즉 무수히 많은 파형의 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무수히 많은 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이 시그마가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랬을 때 요 A0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징유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항이 붙잖아요. 그죠? 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사인 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BN이라고 하는 것을 요 사인 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항들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퓨리의 급수다라고 해요. 즉 퓨리의 급수. 퓨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수학적인 이제 스킬인데, 그러니까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정연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0라고 하는 것은 직류항, A는 코사인항, 그 다음에 사인항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요 n이 1인 거 1 오메가 t, 2 오메가 t, 3 오메가 t.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n 오메가 t 이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n의 값이 1인 것을 이제 기본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n의 값이 2가 되면 이거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 오메가 t니까 뭐예요?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고조파.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가 돼요. n이 3이면 주파수가 3배가 되겠네요. 3 고조파. 그렇죠? n이 4이면 4 고조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n이 1일 때는 얘를 기본파라고 하고, 자,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얘네들을 다 합쳐서 얘를 그냥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직류항, 직류분 플러스 그 다음에 n의 값이 1인 기본파, 그 다음에 n의 값이 2부터 무한대까지 얘네들을 다 합쳐서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비정연파는 우리가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A, N, 직류항, 코사인항, 사인의 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때 n의 값이 1인 것을 기본파라고 하고 n의 값이 n인 것을 n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퓨리의 급수로 나눴을 때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직류항과 그 다음에 코사인항 AN, 그 다음에 사인항 B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0는 얼마이고 AN은 얼마이고 BN이 얼마인지를 한번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0라고 하는 것은 직류항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얘는 ft는 이제 시간의 함수잖아요. 시간의 함수. 근데 얘를 그냥 편하게 fx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fx. 자, 그러면 요 뭐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어떠한 함수를 제가 fx다라고 쓰고 얘를 필요의 곱수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류항, 그 다음에 코사인항, 그 다음에 뭐 사인항이 나올 거예요. 그럼 a0는 얼마이고 an은 얼마이고 bn이라는 값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a0는 직류항은 자, 이 파형에서 여기가 한 주기가 2파인 거죠. 얘를 t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파이죠. 반주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직류항은 어떻게 되느냐? 2파이 2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의 fx의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라고 하는 건 한 주기라고 했어요.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이 an 직류항이 된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항이 뭐예요? an 이라고 하는 것은 n의 값이 1이면 기본파인 거고 2면 2고조파이고 3은 3고조파가 되는 거예요. an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파이분의 1입니다.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fx를 여기에다가 코사인 nx를 곱해서 구하면 우리가 an 코사인 항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에 fx에다 뭘 곱한다고요? 코사인 nx를 곱하면 된다. 그죠? 여기 파이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의 양 bn은 여기 파이분의 1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파이분의 1 이렇게 돼요.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의 fx에 여기는 사인 nx의 dx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유도하진 않을게요. 유도하진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비정연파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공통적인 반파대칭 또는 뭐 여연대칭 또는 정연대칭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대칭에 따라서 여기 있는 A0, AN, BN의 값이 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특징이 있겠다. 그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파대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반파대칭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그림으로 보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볼게요. 반파대칭은 자, 만약에 반주기가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러한 파형이에요. 반주기가 이만큼. 여기는 뭐 2분의 t가 되겠죠. 반주기니까. 나머지 반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t가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시간이 t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시간은 2분의 t 플러스 t잖아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얘의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ft랑 여기 ft란 말이에요. 요거랑 여기 반주기 지난 f의 2분의 t 플러스 t랑 크기는 같아요. 크기가 같죠. 그죠? 근데 부호가 반대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이게 반파대칭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반파대칭. 자, 이 반파대칭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볼 거예요. 얘네들을 볼게요. 자, 반파대칭의 특징은 직류항이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A0 직류항이 없다. 아시겠죠? 자, 코사인의 항은 어떻게 되냐면 N은 자, 여기 보시면 파이분의 1, 0부터 2파이까지 fx의 코사인 nx dx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차피 얘는 뭐 면적을 구하는 거 0부터 한 주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얘의 면적이나 얘의 면적이 같죠. 얘의 면적이나 얘의 면적이 같으니까 그냥 반주기만 해서 2 곱하면 돼요. 따라서 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의
fx의 코사인 nx의 dx에서 여기를 2파이는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가 아니라 반주기만 계산하고 어차피 크기가 같으니까 2배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bn. 사인의 양은 똑같겠죠? 사인의 양도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의 fx의 사인 nx의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n의 값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쭉 나가는데 반파대칭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는 홀수항만 존재해요. 홀수항만 존재한다. 즉 뭐냐면 n의 값이 1, 3, 5, 7, 9 홀수항만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파대칭은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를 함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ft는 마이너스 f의 2분의 t 플러스 t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직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n, bn에 대한 식이 반주기만 해서 2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내용과 반파대칭은 뭐만 존재한다? 홀수항만 존재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정연대칭을 볼게요. 자 정연대칭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함수 얘기를 해요. 또한 얘는 원점대칭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그럼 얘를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원점 대칭은 만약에 여기에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은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 주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는 t라고 보고 여기는 마이너스 t라고 볼게요. 자, 얘를 식으로 써보면 ft는 f의 마이너스 t랑 크기는 같아요. 그죠? 요 크기랑 요 크기가 같다고요. 근데 부호가 어때요? 반대예요. 이렇게. 요것이 원점 대칭에 관한 함수 식이 돼요. 아시겠죠? 원점 대칭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A, 제로. 직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원점 대칭은 뭐라고요? A0. 직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AN. 코사인의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코사인의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BN, 사인의 항은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얘도 보게 되면 여기의 면적이나 여기의 면적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하면 돼요? 반주기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의 fx의 사인 nx dx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n이 다 존재 1, 2, 3, 4 뭐 다 존재를 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현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여현대칭. 여현대칭을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이러한 그래프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여연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y축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이쪽은 뭐 이런 파형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그럼 파이고 얘는 2파이가 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를 t라고 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t라고 해보면 자, ft와 마이너스 ft가 ft 여기와 f의 마이너스 6의 어때?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부호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연 대칭에 대한 함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얘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얘는 직류항 존재합니다. 얼마겠어요?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의 fx의 dx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a, n, 코사인항 존재하죠. 근데 여기의 면적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의 면적은 같기 때문에 반주기만 해도 돼요. 파이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fx의 코사인 n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사인의 양 b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차수가 1, 2, 3 다 존재하더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반파 대칭이면서 정연 대칭이 있고요. 반파 대칭이면서 여연 대칭이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성질을 같이 있는 거죠.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파이며 반파 대칭 그리고 정연 대칭. 그러니까 반파 대칭이면서 정연 대칭인 거예요. 그러한 파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인파가 있겠죠, 사인파. 사인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인파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반죽이고 여기가 한죽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반주기가 같잖아요. 그리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파 대칭이면서 정연 대칭인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ft는 똑같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정연 대칭이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ft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함수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자, 반파 대칭이면서 정연 대칭의 특징을 보면 교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반파 대칭과 정연 대칭의 공통점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직류분이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an 코사인의 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파 대칭이면서 정연 대칭은 직류분 존재하지 않죠. 그죠? 반파 대칭, 정연 대칭 둘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연 대칭에서는 코사인의 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A, Bn, 사인의 양을 볼게요. 사인의 양. 자, 사인의 양을 보면 자, 원래 정연 대칭에서 얼마였죠?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fx의 사인 nx의 dx 이렇게 썼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보면 얘는 4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의 면적이나 여기의 면적이 어때? 또 같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을 구해서 4배 하면 된다고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반을 해서 2배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을 하면서, 즉 뭐예요? 4분의 1 주기 2분의 파이 하면서 여기를 4배 하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반파대칭의 특징이 뭐였죠? 홀수항만 존재한다. 그래서 n은 1, 3, 5, 7, 9. 얘는 뭐다? 홀수항만 존재한다. 이게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의 특징은 직류분 코사인항 존재하지 않고요. 사인항에 대한 계수는 파이분의 4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fx의 사인 nx dx로 구할 수가 있고 홀수항만 존재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인 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연대칭. 자, 가장 대표적인 파형이 뭐가 있어요? 얘는 바로 코사인 함수죠. 그죠? 코사인 함수. 그럼 코사인 함수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는 반파대칭이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가서 자,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 자, 그 함수의 식은 ft는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여연대칭의 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반파대칭에는 직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0. 직류분 0입니다. 자, 사인의 양 an.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주기의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죠? 파이분의 4의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1 주기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fx의 코사인 nx의 dx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사인의 양 존재하지 않죠. 여연에서는 0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얘는 마찬가지로 반파대칭이기 때문에 홀수항만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그래서 반파대칭, 정연대칭, 여연대칭.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 그 다음에 반파대칭이면서 여연대칭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식에 대한 자세한 유도 과정은 정규반에서는 해당 강의에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연파의 계산. 비정연파의 계산에서 보시면 2번이죠. 비정연파 계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실효값, 그 다음에 외형률, 그 다음에 유효전력, 소비전력이라고 하죠. 유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 비정연파의 이런 피상전력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을 알고 피상전력을 알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역률도 알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연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기본파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1의 배수인 거. n의 값이 1인 거. 기본파 주파수와 같은 거.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 고조파에는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 이렇게 쭉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압 VT는 전압에 대한 식이 직류분이 예를 들어 5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기본파 3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기본파가 되겠죠. 플러스 5 루트 2 사인 다른 값도 써볼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1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직류분이고요. 얘는 기본파이고 얘는 3고조파 이렇게 되는 거죠. 5고조파까지 해서 해볼까요? 5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직류분,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류에 대한 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전류 IT는 뭐 3 플러스 얼마로 할까요? 4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플러스 7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60도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압에 대한 비정연파의 식은 직류분,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가 있는 거고요. 전류에 대한 식은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그 다음에 5고조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료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VM, VRMS, 전압에 대한 시료값은 루트 직류분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이에요. 우리가 사인 앞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잖아요.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값인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시료값은 3이에요.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5고조파의 시료값 5예요.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루트 이거 얼마나요? 25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25 이렇게 되나요? 60 되나요? 60. 이 전압의 시료값은 60이에요. 60.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전류에 대한 시료값 한번 구해볼게요. IRMS는 루트 자,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4의 제곱 플러스 5고조파에 대한 시료값 7이네요. 7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네요. 루트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볼까요? 요거는 25가 되고 7, 7에 49 74 이렇게 되나요? 7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게 비정연파에서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됐냐면 얘를 V0, 얘를 V1, 얘를 V2, 뭐 V3, 얘를 뭐 V5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V0의 제곱, V1의 제곱, V3의 제곱, V5의 제곱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이거 문자로 나타낸 것뿐이라고. 근데 이렇게 숫자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외역률이에요. 외역률. 외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정연파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는 외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외역률을 한번 볼게요. 외형률. 자, 외역률의 식은 외역률에 대한 식은 기본파 시료값분의 고조파 시료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럼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 기본파는 우리 V1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 플러스 V4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전압에 대한 외역률은 기본파의 시료값은 얼마예요? 5잖아요. 5. 5가 아니라 1. 그죠? 이게 기본파잖아요. 기본파의 시료값이 1. 루트. 고조파의 시료값. 얘 3. 5.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게 외역률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수가 고조파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 크기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방법이 이렇다. 그러면 전류에서의 한번 외역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에서의 외역률은 기본파 4. 기본파의 시료값 4잖아요. 4분의 고조파가 얘 하나밖에 없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외역률은 기본파 시료값에 대한 고조파의 시료값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전력, 그러니까 유효전력을 볼게요. 자,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 다른 말로 우리는 소비전력. 자, 소비전력 P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였어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러면 유전력을 한번 요 예제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에 있는 걸 가지고 구해보자. 자, 이때 유전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 유효는 유효끼리, 유효는 유효끼리가 아니라 직류분은 직류분끼리,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연산해야 돼. 나머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파는 서로 상관이 없다. 언제? 유효전력을 구할 때.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식이 이렇고 전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유효전력은 직류분 5 곱하기 13, 5 곱하기 3 더하기. 자, 기본파 볼게요. 기본파의 시료값은 1, 전압은 1이고 전류는 4예요.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자, 기본파 얘는 위상이 0도이고 얘는 마이너스 30도네요. 두 개 간의 위상차 30도 나죠? 30도. 그쵸? 플러스. 자, 전압에는 3고조파가 있어요. 전류에는 3고조파가 없네요. 그럼 얘는 유효전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상관이 없다. 자, 5고조파 있네요. 얘 시료값 5, 얘는 시료값 7. 그러니까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자, 얘하고 얘는 0도이고 얘는 60도네. 마이너스 60도.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위상차는 60도.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피상전력을 볼게요. 피상전력 PA는 여러분들 피상전력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뭐라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이 피상전력은 전압의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이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얼마였어요? 루트 60.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74. 그러니까 얘는 그냥 루트 60 곱하기 루트 74. 이게 여기에 피상전력이 돼요.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에 여기 계산된 값 얘를 A라고 해볼까요? 얘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률이 된다. 여기서 비정연파에 대한 우리가 시료값, 외역률, 유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 역률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전압에 대한 식과 전류에 대한 식을 주고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역류를 구하라. 그러면 역류를 구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유효전력도 구해야 되고 전압 전류에 대한 시료값을 구해서 피상전력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좋은 문제인 거죠. 그냥 전압 전류를 주고 역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료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유효전력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피상전력도 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는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료값 그 다음에 유효전력, 피상전력 구하는 것과 외형률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임피던스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비정연파의 임피던스. 비정연파의 임피던스. 세 번째 비정연파의 임피던스. 비정연파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임피던스는 R, L, C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볼게요. R, L, C 이렇게 쓸 수 있나요? R, L, C. 그럼 얘를 리액턴스로 나타나게 되면 R은 그냥 R이라고 쓸 수 있고요. L은 어떻게 써요? J, 오메가 L 이렇게 쓰잖아요. 맞나요? 그럼 C는 어떻게 써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얘는 임피던스 어떻게 써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쓴다고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거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R 플러스 J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비정연파에는 뭐가 있었어요? 비정연파에는 직류분. 맞아요? 직류분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본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조파라는 게 있죠. 고조파. 고조파에는 뭐가 있어요?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 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뭐 3고조파와 뭐 5고조파 뭐 두 개만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직류분은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0이에요. 기본파는 주파수가 n의 값이 1인 거죠, 사실은. n의 값이 1인 거. 그죠? 즉 얘는 그냥 오메가인 거고 3고조파는 3오메가가 되는 거고 얘는 5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기본파, 그 다음에 3배, 5배가 되니까. 그럼 얘에 대한 임피던스를 볼게요. G0. 주파수가 0이라면서요. 그럼 사실은 얘는 0분의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죠. 그럼 얘를 제외하고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R 플러스 J 오메가 1 이럴 때 오메가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R만 남아요. 근데 만약에 C가 있으면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 0, R만 남아요. R만. 자, 기본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G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R 플러스 J에 그냥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R
플러스 J에 3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오메가 C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오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 플러스 J 5 오메가 L 마이너스 5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식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R의 값은 4이고요. 4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L의 값은 3이고요. 오메가 C분의 1의 값은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직류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요? 지제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저항만 있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C 없다고 했을 때 얘는 RL 회로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R 4 플러스 J에 3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 플러스 J 27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파의 임피던스는 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 플러스 J에 자, 오메가 L이 3이니까 3 곱하면 얘는 3, 9 마이너스 자, 얘는 3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얘는 10 되겠죠. 1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4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럼 얘는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 4 플러스 J에 자 5 오메가 L이니까 얘는 15가 되겠네. 마이너스 얘는 5 오메가 C분의 1가 5분의 1 되는 거죠. 요거에 5분의 1 되니까 6 되겠다. 6 이렇게 그럼 얘는 4 플러스 J 9인가요? 네, 9 그럼 얘는 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얘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N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 N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N고조파에서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XL과 유도성 리액턴스와 XC가 같을 때를 우리는 공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직렬 공진이든 병렬 공진이든 XL과 XC가 같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요? XL은 오메가 L 얘는 오메가 C분의 1 요게 같을 때 뭐예요? 공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N고조파에 대한 그럼 오메가 앞에 뭘 곱해야 돼요? N을 곱해야 돼요. 그쵸? 요때 N고조파에 대한 공진은 N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얘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에 관한 오메가가 이쪽으로 오고 NL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N제곱 L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는 루트 씌우면 되죠? N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냥 N 되겠다. 루트 LC분의 1 되겠다. 근데 오메가가 2파이 F예요.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N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 F는 2파이 N의 루트 LC분의 1 헤르츠다라고 하는 N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R, L 이런 회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R의 값은 4이고요. 오메가 L의 값은 1옴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때 전압에 대한 식 VT가 20 플러스 4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얼마로 계산할까요? 1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문제. 직류분 전류 I0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3 고조파 전류 I3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직류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분의 직류분 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주파수가 0일 때, 그럼 주파수가 0이면 얘가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항만 남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분의 V0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저항은 4가 되고요. 직류분 전압은 20이 돼요. 계산해보면 얘는 5A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 고조파 전류는 G3분의 V3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고조파에서는 임피던스 G3가 R 플러스 J의 3 오메가 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 플러스 J의 자, 여기 3 오메가 L이면 이게 3되죠. 그럼 얘는 5옴 돼요, 그죠? 이렇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쓰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분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 그래서 얘는 2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세 번째. 그럼 기본파 볼까요? 기본파 전류. I1은 G1분의 V1이겠네. 그럼 얘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요.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뭘 구하라고요?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라. 그럼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루트 요거의 제곱 루트 요 기본파의 제곱 얘를 뭐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얘를 뭐 I1 이렇게 써볼게요. I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전류에 대한 실효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파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조파의 특징. 자, 고조파에는 어떠한 고조파가 있냐? N의 값이 1인 거는 기본파라고 했어요. 그럼 N의 값이 2, 3, 4, 5, 6, 7, 8, 9 쭉 이렇게 고조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3의 배수인 고조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3N 고조파 이렇게 해요. 3N 고조파. 그러니까 3의 배수인 고조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 3, 6, 9, 12, 15 뭐 이렇게 나겠죠. 3의 배수인 고조파. 자, 그 다음에 3N 플러스 1고조파라는 게 있어요. 3N 플러스 1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3N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잖아요. 4, 7, 뭐 10, 13, 뭐 16 이러한 고조파 애들.
자, 그 다음에 3n-1 고조파를 볼게요. 3n에서 1을 빼낸 거죠. 여기 각자 다 1 빼면 3에서 2, 5, 8, 11, 뭐 14, 뭐 이런 고조파애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3n 고조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경우에 3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3상에서 3n 고조파는 3상의 A, B, C상에 동일하게 존재해요. 동일 성분. 그러니까 크기나 위상이 어떠냐? 같다는 얘기예요. 3n 고조파 애들은 A상, B상, C상에서 그 크기와 위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동일한 성분. 그 크기와 위상이 같다. 자, 3n 플러스 1 고조파는 기본파 상회전과 동일 방향인 애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게 되면 기본적인 상회전 방향이 VA, VB, VC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3n 플러스 1 고조파 애들은 그 위상이 이러한 방향으로 된다 이거예요. A상의 3n A상의 4 고조파 애들은 위상이 0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B상의 4 고조파에는 얘보다 120도 느리게 되고요. C상의 4 고조파 애들은 얘보다 위상이 120도 앞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n-1 고조파 애들은 자, 기본파 상 회전과 반대 방향인 애들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파가 이러한 방향이면 3n-1 고조파 애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상순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정연파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내용으로는 고조파의 델타 결선, Y 결선에서의 3n 고조파를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 또는 Y 결선에서 3n 고조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 Y 결선에서 3n 고조파를 한번 볼게요. 먼저 델타 결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편의상 뭐 방향은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A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IL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델타 결선에서 3n 고조파를 우리가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3n 고조파를. 그러면 여기에 3n 고조파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 선전류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아요. 따라서 선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IA-IB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IA, IB, IC라고 했을 때 선전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합과 같으니까 IL은 IA-IB라고 쓸 수 있다고요. 당연히 벡터적인 거겠죠. 자, 그때 3n 고조파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얘나 그 크기와 위상이 같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3n 고조파, 즉 A상의 3고조파 빼기 B상의 3고조파, 선전류의 3고조파는 IA3-IB3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된다고요. 얘랑 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선, 전류의 3고조파 전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0.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 내를 계속 회전해요. 3n 고조파 전류는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하며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겠다. 자, 두 번째로는 Y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Y결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를 뭐 VA, 여기를 VB, 여기를 VC 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전압이겠죠. 상전압 VP. 자, 그러면 유기관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 VL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선간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VA에서 VB를 뺀 값이 선간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삼행고조파는 각 상의 동일한 성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삼고조파 선전류는 삼고조파 선간전압은 A상의 삼고조파 상전압, B상의 삼고조파 상전압을 뺀 게 선간전압이 되겠죠. 근데 삼행고조파는 같다면서요.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0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즉 Y결선에서는 선간의 삼고조파 전압이 어떻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